안녕하세요. 우주라이크입니다. 네, 이 멘트를 제가 하는 게 거의 한 달이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이 팟캐스트가 올라갈 때쯤이면 더 오래된 느낌인데, 네, 오랜만에 뵙는 적색거성입니다. 아, 이 얼마 만에 팟캐스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동안 이제 개성적으로 엄청 바빠가지고 한 달을 그냥 날려버렸는데요. 이제 조금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녹음을 할 수 있게끔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그렇게 길진 않고요. 조금 간단하게 들으실 수 있는 소식을 좀 가지고 왔는데 잠깐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너무 좀 바쁜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조금 찾아뵙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앞으로는 조금 꾸준히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게요. 물론 연말이라 또 바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요. 기다려주셨을 분이 계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소식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제가 가지고 온 뉴스는 최근 아마 다들 뉴스나 이런 걸로 많이 보셨겠지만 미 대선 결과로 인한 그 우주 정책, 과학기술과 우주 정책의 변화에 대한 소식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뉴스로 많이 접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며칠 뭐 한 거의 일주일 가까이 계속 실검에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화제였는데 계속 이제 화제였던 그 이유도 아무래도 미국이 세계 제일의 좀 강대국이고 또 미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워낙에 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화제가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진짜 엎치락뒤치락했죠. 뭐 언제는 트럼프가 되고 또 언제는 뭐 바이든이 된다 뭐 계속 얘기가 나오다가 결국 승리는 이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조 바이든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으로 앞으로 취임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미 대통령의 변화로 인해서 과학계는 어떻게 또 변화를 하게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뉴스를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사실 지금 제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저만 있는 건 아니고요. 백색 외성님도 같이 계십니다.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백색의성입니다. 사실 대선 뉴스 같은 경우는 저도 며칠 동안 핸드폰으로 끔지락끔지락 다시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봤던 이슈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통령 당선과 그에 따라서 과학계 정책, 특히 우주 관련돼서는 어떻게 될지 저도 매우 궁금한 뉴스라 어, 오늘 이 이야기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굉장히 바빴던 시기에 미국 대선이 겹쳐 있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백색의성님보다 그 실시간으로 확인을 자주 못했었어요. 그래도 제가 나중에라도 이게 워낙에 또 이슈였고 해서 관련 해외 기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필요하실 때는 또 찾아보시면 우수수 쏟아져 나오실 건데 제가 여기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 몇 가지 좀 요약하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은 그 미 대선 자체가 워낙에 좀 화제가 되었던 만큼 이 과학계에서도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전에 먼저 이 바이든 당선인이 그 전에 했던 말을 조금 그 확인을 해보자면 일단 선거 그 전에 대선 그 토론할 때 그 바이든 당선인이 True Science over Fiction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픽션, 즉 소설보다는 과학을 선택하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과학기술을 중시하겠다는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과학기술 쪽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좋은 발언이죠. 네. 그래서 과학계에서는 좋은 소식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트럼프 정부 이제 4년 동안 과학기술계가 어떻게 보면 꽤 홀대당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 뭐 단적인 예를 들자면 그때 이제 아마 우리 한국 그 뉴스에서도 좀 몇 가지 많이 다뤄지기는 했었는데 일단 그 비자 제한이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 가 있는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고 연구자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비자 제한 때문에 유학생들한테 굉장히 좀 불리한 정책을 많이 펼쳤었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유학해서 어딘가를 이렇게 유학 가서 떠나는 연구자들한테 미국이 약간 기피 대상이 되었다 약간 그런 이제 정책을 펼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관련해서 과학계에서는 좀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많이 홀대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네 그동안 많이 역임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 지금 이제 새로운 대선 결과에 대해서 네이처지 지난 11월 7일자 기사를 보면은 바이든 후보 당선이 됨으로써 과학자들이 굉장히 안도했다라는 내용의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지원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당선인 공약 중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내세웠던 게 이제 파리 기후 협약 복귀거든요. 그만큼 이제 기후 정책과 더불어서 뭐 여러 과학 기술계에 대한 지원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그 여러 과학자들이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과학기술계는 그렇다 치고 우주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아무래도 우주 정책 같은 경우는 지금 나사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나사는 아시다시피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항공 우주 분야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기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범지구적인 뭐 우주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사와 얽혀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우주라이크 팟캐스트에서도 나사 얘기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 우주 정책 관련해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먼저 좀 한번 볼게요. 그동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활동적으로 우주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휴면 상태였던 국립우주위원회라는 The National Space Council을 부활시켰고 이는 이제 그 국가 차원에서 이게 제가 그 기사를 직역을 해가지고 지구 외적인 플랜과 우선 순위를 좀 간소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좀 부활을 시켰고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우주 정책 지침에 서명을 했어요. 이 중에 하나가 그 미국을 이제 달 또는 그 너머 스페이스 너머로 향하는 이제 크루드 코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아마 이제 사람을 보내는 그런 코스로 이렇게 좀 의역을 해보자면 그렇게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서명을 해서 활동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사는 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달에 사람을 보내고 또 이제 화성에도 사람을 보내는 식으로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여러 우주 정책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명도 했고 그만큼 아예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고 우주 정책 쪽에서는 나름 활동적인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뭐 나머지 정책 지침을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그 상업 우주 산업 규제나 우주 교통 통제를 위한 프로토콜을 좀 간소화시키고 그다음에 우주 시스템 사이버 보안을 좀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미 국방부에다가 우주군을 창설하는 걸 지시를 했어요. 이제 뭐 이렇게 지구적인 군대를 넘어서 우주 군대를 창설하자 이런 지시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보면은 이제 트럼프의 그 우주 정책을 간단히 좀 요약을 해보자면 뭐 우주군 창설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우주 채굴에 대한 행정 명령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우주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약간 그 상업적일 수 있는 뭐 우주 상업화에 대한 관련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리적인 것들도 그렇고 임기 동안 나사의 예산을 그래서 조금씩 늘려왔는데 이 늘린 예산들이 다 그런 쪽으로 많이 그 치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업 쪽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같은 달 탐사 쪽 그쪽에도 많이 치중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이 물론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이것들을 이제 어느 한쪽에 좀 치중시키다 보니까 다른 쪽은 삭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지구과학이라든가 이런 쪽이 많이 삭감이 되었고 트럼프가 이제 그 아까 또 말씀드렸고 좀 이따가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기후협약에서 탈퇴를 했잖아요. 네, 그만큼 약간 자기가 우선순위로 놓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간 좀 가차없이 네, 쳐내는 그런 식의 정책을 좀 펼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갈려져 있죠. 지금 조금 갈려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새롭게 취임을 하게 될 조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아직 취임 전이에요. 아직 취임 전이고 만약에 취임하고 나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또 그때 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기는 하는데 아직 이제 지금은 그동안의 뭐 공약이라든가 따로 이제 언급했던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약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우선 전문가들이 봤을 때 우주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그 바이든 당선인이 나중에 취임을 해도 지금이랑 크게 바뀌진 않을 거다. 그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그 나사는 미 그 항공우주 기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사랑 우주 탐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자체는 크게 변하지는 않을 거다. 네, 그런 내용인데 단지 그 지원하는 내용의 우선순위가 지금의 정부랑은 좀 많이 다를 거다. 이런 식의 예측입니다. 네, 그래서 계속 말을 했지만 그 지금 이제 민주당 그 바이든 당선인 소속되어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나사를 뭐 강화시키는 거는 당연하고 그 미 해양 대기청이라는 그게 있는데 막 약간 우리나라 뭐 기상청이나 해수부 약간 그런 쪽 같은데요. 이쪽에 지구 관측 임무를 추가로 지원을 해가지고 기후 변화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파악할 것이라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시 얘기를 했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그 취임을 하고 나서 파리 기후 협약을 다시 복귀하겠다는 내용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지금 그 기후 협약도 막 탈퇴를 하고 정책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었던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은 기후 변화가 가장 좀 우선순위가 되어서 아마 우주 정책도 그와 관련된 분야를 조금 더 지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아까 트럼프 정부가 약간 우주 상업학 쪽에 조금 많이 치중을 했던 것처럼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면은 본인이 이렇게 미는 방향에 관련되어 있는 분야를 조금 더 지원을 많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또 약간의 사각지대가 생겨서 또 삭감되는 분야가 생기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분야가 어떻게 어디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그 우주 정책도 그래서 관련된 분야를 조금 더 지원하는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가 해오고 있는 우주 뭐 상업화라든가 상업적 우주 활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바이든 정부도 좀 비슷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그 바이든 당선자 같은 경우는 지난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 때 부통령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부통령이었는데 부통령이었을 당시에 그 나사의 우주 그 개인 상업화 관련 프로그램을 좀 맡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그 프로그램을 맡아가지고 서명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그 이제 관련해서 상업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뭐 아예 그렇다고 깎는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안 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 저희가 뭐 그동안에 다른 팟캐스트에서 에피소드에서 다뤘던 적도 있지만 이런 상업화 자체에 대해서 거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주가 약간 뭐 완벽하게 민간화가 된다든가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상업화가 되는 거에 대해서 미 정부적인 차원에서도 크게 무시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뭐 지원이 조금 더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바이든 정부가 나중에 출범을 하면서 이제 나사 최초로 여성 국장을 임명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그 당선인이 확정이 되면서 여성 부통령이 확정이 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사 국장으로 있는 짐 브라이든스타인을 제가 하고 다른 여성 국장을 임명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직 확실치는 않은 부분이라 미 언론에서는 이제 좀 지켜보자는 의견도 좀 다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년에는 새로운 당선인으로 미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될 텐데 그땐 또 이제 어떻게 될지 정말 취임하고 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걸 다 그렇게 예측과 달라지지 않게 진행을 하게 될지 아니면 갑자기 또 다른 그런 방식을 취하게 될지 그거는 뭐 지켜봐야 아는 얘기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저희도 기대를 하고 지켜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뭐 미국이 지금 현재 세계 최강대국인 건 확실하고 그게 뭐 비단 어느 한 분야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많은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세계 과학 기술이라든가 우주는 또 어떻게 변하게 될지 굉장히 좀 개성적으로는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새로운 소식이 좀 들려올 때마다 열심히 좀 들고 오려고 하는데요. 혹시 백세혜성님 다른 뭐 의견 같은 거 있으세요? 이 얘기 잘 들었었어요. 네. 근데 보면서 느낀 생각이 그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됐을 때 밀던 구호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였잖아요. 네.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걸로 이제 계속 당선된 이후로 약간 트럼프 정부의 주 가치를 대변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분야에서 상당히, 특히 미국 연방 기구 중에 과학 그 리서치에 펀딩을 가장 많이 해준 연방 기구가 미국 디파트먼트 오브 에너지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 과학 기술, 특히 이제 에너지 관련된 연구들은 조금 불이익을 본 데가 조금 있었었어요. 트럼프 행정부 음, 동안에. 네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주 개발 쪽은 약간 그걸 벗어날 수 있었고, 오히려 막 우주군 창설이나 네. 우주 채굴 이런 데에도 플러스가 될 수 있었던 게, 약간 트럼프 행정부가 밀고 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가치가 있는데, 그쵸. 사실 위대한 미국 하면은 빠질 수가 없는 게 군사력 같은 달 위에 약간, 있는 아, 네. 사람. 그거에서 약간 미국의 국뽕 요새는 빠질 수가 없는 그 달 유인 탐사는 약간 미국으로서의 빛나는 그 가치 상징이라고 하나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쵸. 사실 아르테미스 계획이 트럼프 행정부 때 열심히 푸시를 받았던 것도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과학 탐사의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과거 아폴로 시대에 향수도 없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쵸. 아무래도 그걸 다 보고 자랐을 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되고 다시 에너지나 기후 쪽에 관심이 많아지면은 과학 전체로 봤을 때 좋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사실 우주 개발은 계속 해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쵸.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 바이든 당선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홀대받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아르테미스 계획이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트럼프 정부를 이제 아니, 바이든 당선인이랑 같이 이제 격돌을 하면서 네거티브 정책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트럼프 어떻게 보면은 미국 이거는 뭐 제 그 개인적인 약간의 사견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약간 그 트럼프를 싫어하는 미국인들이 투표한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정책 자체 그 정책 자체의 좋고 그름을 떠나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기존 정부를 반하는 정책을 펼칠 수도 있는 생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바이든의 모토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물론 이제 바이든이 생각하는 미국이 뭐 위대해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아르테미스 계획이나 이런 이제 누군가 사람을 이제 우주로 보내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아폴로 계획이나 이런 때쯤엔 저도 없었으니까 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 살아 생전에 한번 지켜보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사심을 갖고 좀 응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바이든도 조금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도 사실 이 정도 계획은 그 10년, 20년을 보고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단번에 그 이제 취소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약간 관심도가 떨어지진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저도 바람이 있습니다. 그쵸. 그게 워낙에 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는 바이든 씨가 생각하는 걸로 예. 그 정부에서 이제 확인할 일이니까요. 근데 아무래도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분명히 그게 저는 그 세계적인 과학계에 영향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분명히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식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어떠셨나요? 저 오랜만에 녹음을 하려니까 자꾸 버벅대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많이 서투른 느낌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 주제 나름 좀 흥미롭지 않으셨나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뉴스가 또 언제든지 들려올 때마다 저희가 또 열심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 뉴스도 좀 가볍게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다음번에 네, 새로운 이야기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세개성님도 오늘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따로 말씀 안 하셔도 되세요? 우주라이크 항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비록 저희가 조금 그동안에 약간 업데이트가 늦었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다시 매번 꾸준히 업데이트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팟캐스트는 시립서울천문대의 후원을 받아서 제작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희는 대한민국 우주외교관 우주라이크였습니다.